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팔 청춘, 사팔 청춘 가리지 않고 고통을 안겨주는 여드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의 원인과 일반관리편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 편으로 따로 영상을 나누어서 올릴 거예요. 여드름은 보통 청소년기에 호발하고 25세부터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2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성인 여드름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성인 여드름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각 여드름의 종류별로 원인이나 케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서 알아보기로 해요. 자, 먼저 좁쌀 여드름입니다. 모낭 속에는 피지선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평상시 피부로 분비가 돼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질이 두터워지거나 과도한 피지가 잘 배출이 되지 않을 때 피지가 쌓여서 좁쌀 여드름이 돼요. 보통 화이트 헤드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건 초기 여드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염증 반응은 일으키지 않는 상태겠죠. 이때 짜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만 참아야 하느니라. 이때는 면포가 개방되지 않고 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이 아니고 짜서 부스럼 나기 쉬워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특히 이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기가 쉬운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비타민 B군이 충분해야 이것을 에너지로도 내고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비타민 B군은 부족한데 그 대비 탄수화물 섭취량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제대로 쓰이질 못하고 과잉의 탄수화물이 돼서 이게 지방으로 자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지방질이 많아져서 피지 분비도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기가 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수분이 부족할 때인데요. 속건조가 심한 사람이 보통 있어요. 피부는 건조하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피지를 분비시키게 돼요. 요새같이 날이 더워지면은 자꾸 피지 분비가 늘어나기가 쉬운데 이때는 점심때 한 번쯤은 기름종이 같은 걸로 피지를 잘 흡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름철에는 기름종이가 필수인데요. 파란 색깔과 그냥 종이 색깔이 있는데 이 파란 색깔은 쓰다 보니까 흡수력은 되게 좋은데 이건 쓰면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분과 피지를 동시에 다 흡수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 색깔의 기름 종이를 쓰고 있어요.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단 유분이 들어있는 크림, 에센스, 영양 성분이나 유분기가 많이 들어있는 리치한 것들은 전부 다 끊어버리고요. 수분 라인 위주로만 바르는 게 좋아요. 게다가 또 이런 비타민 B 크림이 있거든요. 좁쌀 여드름이 살짝 올라왔을 때는 이 비타민 B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고함량 비타민 B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바르기까지 하고 잘 쉬어주고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화이트헤드 말고 블랙헤드가 떠 있죠? 블랙헤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화이트헤드가 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반면에 입구가 열려있는 개방형의 면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탈락한 모낭 속의 내벽세포하고 피지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까맣게 보이기에 이를 블랙헤드라고 하죠. 외부의 먼지 때문에 새까매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때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 블랙헤드부터는 압출을 해서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방치하면 이상하게 점이 되더라고요.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드름 압출은 많으면 피부과에 가셔서 압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블랙헤드는 그래도 다소 압출이 용이한 편이에요. 하지만 무턱대고 잘못 짜다간 흉터가 남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짜는 거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의 몸에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신체 부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요 손입니다. 여드름이 보입니다. 짜고 싶은 욕구 물밀듯이 밀려오네요. 뇌에서 자각을 함과 동시에 손가락 끝이 근질근질거립니다. 세안, 손소독, 병변 소독, 기구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런 주의사항은 어느새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죠.
갑자기 두 손이 나도 모르게 집게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합니다. 아, 사람은 별아벌거에 다 집착하는구나 후회하지만 이미 붉은 손톱 자국과 함께 벌겋게 성난 피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머리카락입니다. 특히 이마에 바글바글 난 여드름 감추겠다고 앞머리 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는 한 절대 여드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마는 드러내고 이렇게 깻잎머리처럼 만드세요. 자, 그 다음은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까지는 그래도 염증 반응은 없었는데 피지에 여드름 균이 증식을 하면서 구진과 농포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드름균, P. 아크네스라고 하는 모낭의 상주에 있는 균인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지가 과도하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이 균이 대량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피부의 비극은 시작되었죠. 손만 대도 눈물 핑, 골이 띵 할 정도의 통증은 또 어떻고요? 당해본 사람 잘 아시죠? 남성 호르몬은 피지선을 커지게 하고 피지 분비가 많게 하기 때문에 남성에 더욱 많고요. 저도 좀 터프한 면이 많아서 그런지 여드름을 달고 살았죠. 또 체표에 열이 많을 때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피지 분비는 한 10% 정도가 증가하게 돼요. 제가 이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땀 많죠, 피지 분비 많은 지성 피부죠. 체표에 열 많죠. 신진대사는 저하되어 있죠. 아주 네 박자가 딱딱 맞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내장 온도를 올리려고 심부 온도를 높이는 한약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체온이 올라가서인지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져 올라오는 시기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블랙헤드까지는 약국에서 파는 이런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압출도 굉장히 잘 되고 소독만 철저히 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농성부터는 그냥 피부과 가시는 게 낫습니다. 깨끗이 세안하고 모공 넓혀주고 또 기구를 이용해서 짜고 잘 소독하고 대재생까지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저도 약을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짜다가 여드름 흉터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흉터가 1, 2년씩 계속되는 사례가 아주 많았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스카나 같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도 없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었고요. 요새도 안 좋은 음식을 과식하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성인 여드름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요새는 요령이 생겨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화농이 올라오면 요게 아르페 퍼스트두 팜케어 세트인데요. 요 미세돌기 보이세요? 마이크로피라미드라고 하는 미세돌기가 박혀있는 그런 패치인데요. 이걸 꺼내보면 이렇게 케이스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오픈해보면 이렇게 한쪽 면에 돌기가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또 반대쪽 면에서는 떼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떼어내서 화농한 부위에 가만히 맞춰가지고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미세돌기는 손으로 누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보관도 이렇게 케이스 안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하루에 한 개씩 갈아주면서 쓰면은 웬만한 화농은 한 2, 3일 정도 붙이면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은 절대적으로 과식하지 않고 자극적이거나 열이 많은 것, 술, 밀가루, 차가운 음식, 기름진 것 일체를 모두 다 끊습니다. 그리고 소염제와 항산화제를 복용합니다. 항산화제는 보통 건기식으로 나오고요. 소염제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화농 올라온 지 2, 3일 만에 차지 않아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성인 여드름까지 여드름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인 여드름은 보통 화농이 한두 군데에 집중해서 올라오는데 특히 특정 내장 반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나는 여드름은 이마나 뺨 등 넓은 부위에 다수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왕성한 남성 호르몬의 분비,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체열, 왕성한 피지 분비,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은 좋은 피부 타고난 사람이고, 여드름 피부인 사람은 음식주의 꼭 하셔야 됩니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그런 음식 즐겨 드시는 분들은 여드름 맛을 열심히 경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변비가 청소년기에 오기 쉬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또 요새는 중학생들도 화장을 자주 하게 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 그 나이대에 과도한 화장은 더욱더 많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답니다. 이에 비해 성인은 피지 분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호르몬 불균형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태라서 빈도수는 확 줄어들죠. 내장기관의 트러블에 의해서 그 반사구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 한가운데는 소장의 트러블, 또 요 가장자리는 대장의 트러블, 또 요 미간은 호흡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콧등의 요 중간쯤은 간, 요 코끝은 기장과 심장, 그리고 요 콧방울의 요 가장자리는 대장, 또 입 주변은 소화기, 생식기, 턱도 생식기와 장,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 내장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사로 투영되는 것이죠. 신진대사는 저하되고 내장기관의 트러블이 원인이다 보니까 성인 여드름은 잘 낫지도 않고 정말로 더디 가고 흉터도 많이 남고 흉터도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응계성 여드름을 볼까요? 모낭 속의 내벽이 손상되면서 여러 개의 여드름이 합쳐져 가지고 낭종이 심하게 생긴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흔히 여드름 밭 상태랍니다. 부동산 투자라도 해서 밭대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슴이라도 흐뭇할 것인데 여드름 밭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이런 여드름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다 보니까 피부 엄청 예민하고 여드름 피부용 제품들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분기 있는 거 발라줬다? 그러면 세균 대량번식에 먹이 퍼주기밖에 되지 않아요. 아하 마하 뭐 이런 화학적인 각질 제거, 뭐 또 각질 스크럽 뭐 이런 거 했다가는 내 피부 논리도 짜는 것도 잘못 건드리면 움푹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여드름 흉터도요, 착색 흉터는 가망이 있는데 이 패인 흉터는 흉터 치료제로도 안 솟아 올라옵니다. 패인 건 언제 가망이 있느냐? 막 상처가 나서 아직 살이 안 막혔을 때, 그때 생크림 재생연고 발라서 최대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 놓치면 평생 흉이 남을 수도 있어요. 세월 지나면 착색 흉터는 어느 정도 사라지고 요새는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흉터는 정말 되살리기 힘드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기름진 음식은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고 줄을 하려면 반드시 피부과 가서 하시고요. 유분기 있는 것은 일체 금지입니다. 또 더운 곳도 금지예요. 땀을 좀 흘리게 되면 이게 더 악화가 되거든요. 땀이 안 나게 릴렉스. 각질 제거 금지. 또 이럴 때 햇볕 보면 착색 흉터가 까맣게 착색이 돼버리면서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햇볕 보기를 돌같이 하라. 피부 뒤집어졌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충분히 하고 마음은 편히 가지시는 게 얼른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여드름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초반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 정도 선에서만 잘 빠르게 대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 여드름 밭이 될 수가 있어요. 음식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나 과잉의 탄수화물 또 지방질을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고요. 또 그런 거를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안제는 보통 쓰는 비누 같은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약산성 세안제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과 일반적인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에 쓰는 제품이라든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드름 케어 제품이라든지 여드름 치료제 같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뻔한 내용이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여드름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자, 여드름 잘 아시고
여드름 케어 확실히 하셔가지고 여드름에 승리하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